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참 오늘 그 백모 씨 네. 검찰 수사관 네. 발인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녹화가 화요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백은우가 차마 안 놓을 수는 없으니까 네.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네. 자, 근데 검찰이 이 수사관 자살 사건에 관련된 핸드폰과 그다음에 유류품을 빛의 속도로 네. 서초경찰서를 가서 이렇게 압수수색해서 갖고 갔습니다. 네. 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죠. 네, 그 네. 한국에 보통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일제 중단되고 네. 또 뭐 예우니 뭐니 이런 네. 걸 갖다가 고려해서 네.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변창훈 검사 네. 자살 사건, 네. 문 정권의 적폐 수사 사건 네. 과정에서 국정원 파견되었던 네. 검사가 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서 네.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검찰 무슨 검사 수사관 또 정보 경찰 이런 사람들이 잘 자살을 해요. 박근혜 네. 정부 때도 그랬고 네. 또 국정원에 또 박근혜 정부 때 또 뭐 한 이번 정권 때도 뭐 자살한 사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왜 이런 정보기관에 종사하거나 이러면 남들보다 멘탈이 셀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좀 끝발 있는 이제 속된 말로 끝발에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좀 들어보거나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이제 멘탈이 굉장히 셀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제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다 하게 되고 반대로 자신이 이제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일은 크게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오래 하다가 예, 이제 어떤 자기가 위기가 몰리게 되면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워낙 또 자기가 그런 감찰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신에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에 하나 어떤 이제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가 몰렸을 때 정말 좀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시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예, 뭐 이제 소장님께서 오늘 방송이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위에 어쨌든 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는 물론 좀 동정을 가고 정말 유감을 이제 좀 굉장히 좀 그 슬픈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을 수도 없고 잘된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돌아가신 분이 제가 봤을 때 검찰인 친정 네, 또 이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못 믿을 사람은 세 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는 백은우 별동대 네. 민정수석실 네. 산하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믿는 사람은 친인척 관리. 네. 왜? 친인척을 관리라는 게 아니라 덮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못 믿을 사람들은 이제 민정 비서관이 아니라 네. 거기 이제 반부패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박영철이 밑에 네. 보내가 네. 이제 거기서 특감반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등급으로 따지면 네. 뭐 성골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백운은 별동대가 그렇죠. 성골이고 그 밑에 진골이고 진골이고 저쪽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있던 데는 육두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돌아가신 백씨 그분도 네. 백씨예요. 네, 네. 그분은 이제 특감반원 중에는 성골 계긴. 네. 그러니까 같은 백씨에 네. 또 방도 3층에 따로 썼다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뭘 하고 다니는지를 일을 잘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잘 모르는 일을 하고 다녔다면 주로 어떤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뭐 노멀하게 추정해 볼 때. 뭐 그 법적인 권한이 합법적으로 이제 부여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같은 식구들인데 서로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아무리 좀 그렇죠. 비밀스러운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근데 그런
굉장히 통제된 조직 내에서도 그런 일을 서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를 때는 그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될, 자기 식구들끼리 공개돼서 안 될 뭐 그런 좀 불법적인 일들을 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민정수석실의 편지를 보면 조국을 차기로 뭐 이렇게 띄운 거는 맞지만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조국은 완전히 허당, 그렇습니다. 껍데기 바지예요. 네네. 실제로 그 방향을 다 정하는 거는 백은우가 네. VIP의 뜻을 전해서 네. 다 통제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누구를 조사하고 누구를 중단하고 네. 누구를 덮어주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유재수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도 백은우 그렇습니다. 정경들이 네. 드러난 것만 보면 그 다음에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해서 네. 하명 수사 지시도 그렇습니다. 백운우에서 출발돼가 예. 어디에서 서류가 나왔는데 네. 그 서류를 본 사람들을 이야기 지금 이 자살한 네. 백 수사관이 검찰 울산지검에 가서 네. 조사를 한번 받았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본 서류를 보면 이거는 법에 대해서 빠꾸만 네. 정보관이 네. 만드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누군가 시켜서 백은우가 그 서류를 만들어가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경찰에 주면 증거가 남을까봐 박영철을 줘서 박영철이 밑에 있는 경찰 파견관이 네. 경찰에 갖다 줘서 했고 네. 이미 그게 내려가기로는 저 뭡니까? 황운하는 네. 울산청장으로 내리보낼 때 그렇습니다. 울산청장이 1년도 안 찼는데 네. 보통 최소 1년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쫓아내보고 황운하를 그리 내보낼 때는 송철호 당선시키라. 옛날에 그래 많이 했거든요. 네. 선거 앞두고 네. 이번에 청장 내놔줄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황운하는 가서 서류가 오기 전부터 집합시켜서 네, 네. 이거 하라고 시켰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자살한 백 수사관이 제가 볼 때 짱어집에서 1월 달에 네. 또 6월 달에 선거 직전에 네. 또 그 전해에 네. 2017년에 네. 한 서너 번은 내리락 오르락 한 것 같아요. 현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그래서 여기만 한 게 아니라 경남에 네. PK 지역 전반에 네. 경남청장도 내리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청장도 내리보내서 사천, 양산, 창원 등을 또 컨트롤해서 대부분 성공했는데 사천만 좀 틀어졌죠. 네. 제 고향인데 그 사람들 독해요. 네.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조국은 그냥 내세우기 좋은 커플로 네. 조국을 민정수석 앉혀놓고 네. 백은우가 재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재선을 국회의원이 비서관 1급을 갔을 때 매우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처음부터 이 말이 안 되는 인사였던 거죠. 자, 그러면 청경덕이는 2급일 거예요. 네. 선임 행정관이니까. 네. 네. 근데 2급이 지 동생을 3군데나 꼽아요. 네. 상공회의소, 네. KTH,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 정책연구원. 네. 그리고 1급을 변호치 않은 변호사를 네. 금융위원회에 무슨 상임위원인가로 네. 시켜줬어요. 네. 네. 유재수하고 그걸 개인적인 꼽은 거지. 네. 네. 그러니까 1급을 그냥 2급이 1급을 꼽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의 특징이 실세들은 일부러 노출되지 않고 네. 약간 낮은 데 숨어 있으면서 네. 네. 노출된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는 네. 그 언더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권 제가 뭐 내부적 깊이는 모르지만 운동권 조직이 원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대협 의장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좀 그러니까 뭐 인물 좋고 말 잘하고 어떤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서 선출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이런 조직들을 통제하는 사람은 다 뒤에 숨어서 옛날에 이너서클이라고 이너서클에서 이제 모든 걸 사실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 그 통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번 정권에서도 그럴 걸로 보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때 무슨 언더스쿨 모임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가는데 과정에서 뭐 보안이라 하면서 몇 번 이렇게 만났다가 네. 또 접선을 간첩처럼 하더라고요. 네, 뒤를 봐서하면서 네. 또 가니까 뭐 하나가 있는데 거의 행세하는 게 거의 뭐 황제처럼 행세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런 운동권이 다 있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대로 네. 이제 정치판에 들어오고 이번 정권에서는 청와대로 이동하면서 네. 결국은 위험한 일을 다룰 때 바지는 앞에 세우고 네. 이제 뒤에서 지시하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쓰리쿠션으로 네. 때리고 네. 자 거기에서 이제 죽은 백 수사관이 이제 그 밑에 백운우 밑에 별동대로는 딱 2명만 있었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 1명, 네. 검찰 1명. 네네. 경찰은 현지에서 총경으로 승진을 했대요. 네, 그렇게 그럼 5업에 4급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관은 보통 6급이 가고 네. 저는 특감 받는 애. 네네. 경찰은 5급이 가는데 네. 현지에서 승진해서 4급이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 갔던 친구는 남아 있대요. 네. 둘이도 이제 같이 울산 가고 했는데 네. 한 명은 경찰이니까 협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정권에. 네. 자, 이 사람은 2월 달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아, 올해 6월 달이요? 예. 아, 그건 잘 몰랐어요. 검찰 수사관 백 씨는 올 2월 달에 쫓겨났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동부지검으로 원대 복귀됐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무래도 김태호 수사관 뭐 등등에 그렇겠죠. 연관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때 쭉 빼면서 네. 근데 백운우 밑에 있던 그 친구도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검찰에 너무 가깝다. 네. 이 친구가 윤석열도 잘하고 그때 네. 사고는 안 생겼지만 그렇습니다. 검사들하고 좀 각별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두기는 위험하다. 네. 위험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은 다 돌리보내라. 예. 이렇게 해가 이 친구가 원대 복귀됐는데 하필이면 또 동부지검에 와서 유재수 팀에 유재수 수사가 사실은 일찍 했잖아요. 요즘 예, 그렇습니다. 피치를 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김태우가 고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부분을 이렇게 수사하는 쪽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 청와대가 계속 전화와가 이 친구한테 이제 너 유재수 수사 어떻게 돼가는지 이야기 좀 해라. 이번 자기 문제 터지기 전에는 네. 계속 좋아서 괴롭다 이래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느꼈을까요? 백시고 호남이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별동대에서 소속돼서 은밀한 일을 하니까 좀 떴겠죠. 네. 어깨 힘도 좀 주고 다니고 네, 네. 뭐 예? 네. 경우에 따라 골프를 치거나 술도 좀 먹고 다닐 수도 네.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다가 입특감 반응이라는 사람들이 덜미가 잡힙니다. 별건으로. 네. 그죠? 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사람한테 차마 공개적으로는 시키지 못하고 확실히 믿을 사람한테 정치 공작하는 거. 네. 그리고 뒷조사하는 거. 네. 요런 것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지시대로 수행하는 아주 소수 정예의 그 공작팀을 운영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보면 그 닉슨이 그게 좋습니다. 예. 그 하워드 헌트. 닉슨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도청을 할 때 네. 제가 얼마 전에 리암 니슨 나온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 마크 펠터 네, 네. 그 영화를 봤어요. 네, 네. 저도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네. 그거 돈 주고 보셨겠네. 네, 네, 네. 저도 그거 저기 5,500원 결제하고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보니까 거기에 또 그거 이야기하고 아이리시맨 네, 네, 네. 거기도 나오는데 저도 봤습니다. 거기 아이리시맨에도 보면 네. 넷플릭스에 이 피그만 사태에 개입했던 네, 네. 사람이 네. 닉슨 도청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워드 헌트입니다. 네, 하우던트. 근데 그 친구가 또 보면 CIA에 네. 공작원으로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만 하고 이렇게 사는 네.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 수사관이 원튼 원치 않든 백운우 밑에 별동대에 같은 백시든 뭐 고향이 호남이든 네. 그렇게 돼버리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 네. 나중에 이렇게 후환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백 수사관이 자살까지 가게 될 때 친정은 검찰이고 청와대에 파견돼서 백운우의 한때는 오른팔인 줄 알았는데 백운우가 또 원대 복귀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승진도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컷 껌 씹고 뱉은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간단히 그냥 검찰 편에 서서 진술을 다 해버리면 됐을 건데 네. 박영철도 했고 이인글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편을 들고요. 네. 근데 왜 이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 전 비서관으로 대표되는 청와대에 대한 하여튼 어떤 굉장한 그 부담감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 그래서 그 부담감을 흔히 좀 이야기하자면 검찰이 별건 수사했다고 청와대는 이야기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별건을 청와대가 네. 압박을 해서 네. 네. 네가 만약에 검찰에 가서 불면 네 별건을 우리가 네. 처리할 수 있다. 네. 이런 정도의 부담이 없으면 저게 자살을 했을까요? 당분간은 그냥 아무나 몰수해버리면 되죠. 아니 6급이 뭘 위에서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뭐 장관을 해먹은 사람도 배신을 하고 네. 차관도 배신하고 그렇게 하는 마당에 뭐 그렇잖아요. 네. 뭐 정치판에 보면 무슨 배신이 뭐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데 네. 고작 6급이 파견 갔다가 권력이 시키는 일을 도구로서 수행했을 뿐이고 의사결정권이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또 승진시킨 것도 아니고 보냈는데 그러면 아이씨 나는 보내 경찰은 놔두고 아주 더럽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옛날에 들은 걸 갖고 언제 너는 한번 죽여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근성이 있는 사람이 보통 가지는 자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했을까라는 게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일전에도 말씀드렸 뭐 실장님 잘 아시는 부분이고 제가 또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정보 감찰 이 분야는 사실은 검찰이 경찰에 사실 상대가 안 되죠. 뭐 인력이라던가 원래 업무 자체가 검찰은 수사가 주 업무인 것이지 네. 뭐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 쪽에 계시던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어떤 그런 자세라던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이제 이런 사람들 딱 얽어맬 때 이제 뭐 술 같은 거 먹여가지고 좀 적절치 않은 장소나 적절치 않은 관계들 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네, 나중에는 발을 못 빼도. 예, 마피아나 범죄족들 많이 하는 방법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 딱 해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편과 약간 척을 지르려고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빌미로 해서 네가 만약 우리를 치면 네가 무슨 뭐 검찰에 친정에 생각하거나 아니면 네가 이것이 뭐 불법이었다는 걸 얘기를 해버리는 그 순간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뭐 보통 제일 잘 쓰는 법들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뭐 약점이겠죠. 성관계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업자들 만나서 네. 이렇게 골프 뭐. 치거나 또 돈 받거나 뭐 향응 네. 접대 받은 거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코를 끼는데 그래서 그 검찰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다라고 또 정권이나 언론이 뭐 정권에 항상 편에 많은 언론이 서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공격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주 냉정하게 치지 않았습니까? 네. 압수수색을요. 네.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 남용 피의자라고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판사가 영장이 어떻게 신속하게 나갔을까가 궁금한데 저도 좀 요즘 추세에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공개 안 된 뭔가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좀 최근에 법원에 이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도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그 집행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실은 그냥 법 쪽에 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 원래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이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사건인데 법원에서 신속하게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무언가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늦추거나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울산지검에 가서 그 백 수사관이 1차 이 조사를 받았고 또 지금 많은 사람이 그 황우나 백원우 낙선 공작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장어집 해동. 네. 사실 이번에 장어집 해동에 너 같이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 달에 네. 송철호 있었고 황운하 있었고 네. 너하고 경찰 출신 1명하고 네. 또 현지 경찰 간부 2명 네. 총 6명이 네. 태화강 장어집에서 네. 송철호 낙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냐. 네. 지금 이야기를 그게 이제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경하고 네. 그거는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죠? 아니 뭐 민정비서 아무 100% 양보해도 청와대에서 개입할 일인가 좀 의문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개입한다 하더라도 그게 민정비서관실에서 할 일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 백 수사관이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이 검찰로서는 사실상 하루를 지나버리고 네. 그날 저녁으로 돼버리면 청와대가 네. 거기 전화기 내용을 좀 전부 스캔을 네. 해봐라라든지 네. 또 유서에서 좀 이상한 내용은 네. 좀 어떻게 이때까지 중요 정치 인물 중에 자살했을 때 유서가 제대로 공개된 게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대우 저기 뭡니까 조선 사장입니까? 네, 그분 자살했을 때 남상태 사장. 네. 좀 유서가 뭐 공개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고 네. 전화기도 치워버리고 막 네. 죽으면 끝 이렇게 가버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유서 9장과 전화기 그리고 지갑 유류품이 다 됐고 네. 세계일보에는 이분이 내 전화기를 초기화 절대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리셋하지 마라. 네. 하는 글을 남겼다고 네. 또 보도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내 전화기는 리셋하지 마라.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원망을 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잘 부탁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장래부터 네. 자신의 또 퇴직 관련 네. 절차, 네. 퇴직금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부탁한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그건 이제 법적으로 진행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그 남긴 유족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 조직도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조직이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상례적으로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기부금도 좀 모으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간곡히 부탁했다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 돌아가신 분이 윤 총장을 잘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총장도 2시간 반이나 거기 앉아 있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상가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부하들을 시켜서 서초경찰서를 틀고, 그러니까 서초경찰서는 허를 찔린 거 경찰에 완전 기습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을 건데 그 순간에 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화기가 아이폰 10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폰 10이면 성능이 좋아서 저는 그거 쓰는데 성능이 좋은 걸 전혀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만 텔레그램부터 별게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마지막 자기 보호 장치로 전화기를 교체하지 않고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폰 10이 나온 지가 한 2, 3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감반 깠을 때부터 그걸 썼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10 처음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보통 뭐 그렇게 많이 하죠. 지금 2, 3년 쓴 전화기를 남겨놓고 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관련돼 가지고 그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이제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전부 이제 다 파악이 된다고 봐야죠. 옛날에 보면 병사는 죽어서 말한다가 아니라 수사관은 네. 차마 자기가 살아서 네. 검찰 편을 들 수 없는 참 딱한 사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은 걸로 이제 자기한테는 손대지 마라. 그러고는 이제 친정에다가 죽어서 전화기만 있으면 내가 간 거하고 다 넣으니까 이제 그걸로 날 좀 봐달라. 네. 그렇게 했다 이 해석되는 게 지금 산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 본인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한 시점도 검찰 조사를 이제 앞뒀던 이제 그 검찰 출석을 바로 직전에 일요일 날 3시 10분인가 그런 시점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장님의 말씀처럼 이제 유언의 어떤 취지, 특히 특별히 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언급했던 내용을 봤을 때는 뭐 검찰이나 어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원망, 뭐 어떤 그런 쪽의 압력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셨던 걸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목숨을 이제 떠나는 마당에 이제 무언가를 남기긴 남겨야 될 것인데 그 남겨야 되는 부분의 가장 핵심이 이제 전화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뭐 이제 사실 소장님도 이제 6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긴 하시지만은 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중에 하나가 하여튼 그 좀 이른바 586 이런 세대들이 좀 그 휴대폰이나 이 모바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피상적인 인식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제 뭐 노년층 분들이시면은 뭐 이제 대부분의 경우를 이제 연락을 이제 통화로 해결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양반들은 어설프게 좀 배워서 그냥 뭐 텔레그램으로 하면은 다 그게 비밀로 유지가 되고 공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휴대폰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비밀이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뭐 문자나 이런 걸 보내는 그 순간 뭐 내용이 그 비밀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뭐 이게 뭐 결국 이제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하여튼 김태우 수사관부터 포함을 해서 이게 무슨 뭐 오늘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무슨 이제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면은 뭐 이렇게 뭐가 다 끝날 거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망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들께서 끝까지 남기라고 마지막에까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의 대부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때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죠. 정보를 감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행동의 대가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이 나는 게 지난 2014년 12월 네, 달에 네. 20일인가 그 경찰청에 박관천 관련 서류를 밖으로 이제 박관천이 청와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저 경찰청 서울청 분실에 잠깐 그 길로 이제 가게 될 거다 알아서 서류를 갖다 놨는데 그 서류를 일부 들고 다녔다 뭐 이런 이것과 관련되어서 의심을 받고 유출해 장본인으로 의심받던 세계일보 그 경위 한 명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그때 막 그 경위도 민정수석실에 통화했다라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출구가 없구나.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내가 사는 길이 없다. 이럴 때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건데 자 검찰에서 이 사람을 협박했다라는 부분에 봤을 땐 좀 안 맞는 게 박형철이도 가서 다 불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백은우까지 다 조국까지 이인걸이도 불렀어요. 검사 출신도요. 근데 이 사람은 검찰의 6급 수사관이에요. 하급 직원이죠. 그래서 뭐 특감 반원이고 별동 대원이고 관계없이 자기 입장에 뭐 쫄뱅이 배신했다고 상식적으로는 옷 벗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종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 당연히 이 사람이 무슨 뭐 집권 울산시장을 날려라 뭐 저기 뭡니까 유재수를 덮어라 이거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무슨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범도 아닌데 이게 무슨 실형을 살면은 뭐 얼마나 살겠으며 실제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실형을 살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범이고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살인 예를 들어서 살인 같은 뭐 청부 살인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구속까지 될런지도 좀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무언가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됐던 거는 이제 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박형철 전 박형철 전 지금은 전 비서관이지만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 방장도 검찰 그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이제 검찰의 수사를 이제 받으러 갔더니 검사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을 이렇게 좀 얼핏얼핏 보니까 뭐 검찰에서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더라. 그 앞에서 뭐 이러고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청와대 해명이 더 지금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는데 유재수 관련 건도 그렇고 지금 울산시장 그 낙선 공작 부분도 그렇고 뭐 하나라도 이게 합법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변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분에는 뭐 검찰에 대한 의리도 의리일 뿐인 뿐더러 거기 그 앞에 조사를 받는 그 순간 그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결국은 지금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렸던 정권 최고 실세들이 결국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 막다른 상황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일 때는요, 현명한 거는 그냥 부는 겁니다. 네. 불고 국민 앞에 진실의 입장에 서고요. 뭔가 협박을 받고 있다면 그 협박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냥 치르겠다고 생각하고 부르면 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요. 그렇습니다. 밑에 말단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이런 일에 공연이요. 지금 문정권에 여러 가지 어문이고 비리가 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도구적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은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망설일 거리도 되지 않는다. 자,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요.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용해서 도구로 쓰고 버리고 압박을 받아서 죽게 한 정권 참 무섭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저도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지만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기에도 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좀 몇 번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만큼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이제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좀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2년 반을 넘겨서 이제 3년 이제 돼가는 이 시점에서 바라보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이전에 어떤 정치 공작이 난무했던 시절에 비하면은 정말 야 지금은 이게 과연 이게 도대체 공무원이 공무원이며 법이 법인지 알 수 없는 정말 무소불위의 진짜 정말 무식하고 정말 저질의 정말 이 불법 범죄 집단들이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언론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무슨 사망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 이딴 헛소리하지 말길 바랍니다. 죽은 분은 죽은 거고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더 큰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고인의 죽음에 지금 명예를 회복시키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